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에는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민주노총 정현직 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,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게 참 상당히 저도 황당한데, 어, 이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뉴스에서 다 보신 분도 있고 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, 이 5월 21일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경기지부 간부 A씨, 또 그리고 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근데 사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년, 7년 이렇게 말하자면 내려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, 이 재판부는 검찰의 말하자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. 그래서 잠입 및 탈출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. 이게 지금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. 잠입 및 탈출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. 그러나 피고인들이 중국 출국경위나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. 이렇게 판시를 했고, 그러면서 북한 측의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다. 그래서 피고인들이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.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. 아울러 재판부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B씨에 대해서 이 혐의는 해당 표현물의 관리 상태와 소지 경위, 그리고 평소 활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보기 단정하기 어렵다.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사실은 이 두 사람을 중국 그 다음에 뭐 베트남, 캄보디아 이런데 데리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성모 씨죠. 이 사람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. 9년 6개월. 그래서 지금 구속이 됐는데 징역을 살고 있는데,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데리고 나가서 북한 공작 요원들, 공작 지도부 간부들을 접선을 한 사람들인데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출국 경위, 그 다음에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,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. 참 법조인들이 쓰는 말이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꽈가지고,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. 한참 들으면. 제가 뭐 그런 법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없어서 당연히 그렇겠지만, 근데 사실은 제가 대남공작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, 접선 장소가 한국이냐 삼국이냐 또 호텔이냐 산이냐 어디냐,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접선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접선해서 말하자면 같이 있었던 시간이 몇 분이냐 몇 시간이냐 며칠이냐,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접선 목적입니다. 이 장소, 시간 이런 것들은 접선 목적에 맞게 설정이 되고, 또 이 공작 원칙에 뭐냐면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런 원칙에 맞게 접선 시간이나 장소를 다 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접선 목적이다. 접선한 거는 접선한 겁니다. 장소, 시간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.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출국 경위나 그 다음에 대면한 장소,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. 뭐가 증명됐다고 어렵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,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공작
활동을 위한 공작 임무 접선에서 뭐 하느냐? 현지 입당시킵니다. 그 다음에 사상교육하고요. 임무 부여하고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토의하고 통신연락체계 구축하고 확인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공작 지도부 간부들, 얘네들을 만난 지도부 간부들은 일반 간부들이 아닙니다. 최소 우리 한국으로 치면,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최소 실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입니다.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국내에서 나온 이 간첩들을 만나서 접선해서 임무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두들겨주고 토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접선인데,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진실은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이렇게 판결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게 도대체 이런 판결을 하는 대한민국 판사는 어느 나라 판사인지. 저는 사실 간첩 사건, 제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때에도 그 사건 재판할 때에도 수원지방법원에 갔었습니다. 가서 법정 증언을 했는데 다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. 근데 물론 이거는 그 뭡니까 제일 주모자 송모 씨 재판은 아닌데, 근데 이 송모 씨는 유죄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죄로 한다? 똑같이 가서 만났는데, 물론 주동자가 있기는 하죠.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판사들이 몰라서 그랬는지, 아니면 알면서도 뭐 그쪽 사상에 동조가 돼서 그랬는지, 그거는 판사 본인들만 알겠지만 저는 참 황당하더라고요. 황당합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 앞에서 재판했던 사례들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니까 뭐 아직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보면 한 7, 8명 정도가 제3국,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 이런 데 가서 북한 공작원들을 다 접선을 하고 들어온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,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간첩단입니다. 근데 지금 뭐 찔끔찔끔 한 명, 두 명 이렇게 재판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것들이 희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간첩단이고요. 과거에 그 신영복이 연루되었던, 관여했던 통역당 사건보다도 저는 더 큰 사건이 아닌가. 그리고 또 제가 구축했던, 제가 관여해서 만들어 놨던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보다도 굉장히 더 큰 간첩단이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송모 씨 접선할 때 북한의 문화교류국 국장 하는 이광진이 왔다 갔습니다. 이광진이 저보다 2년 선배인데,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만나고 가고 임무 주고 가고 그 임무 받아가지고, 근데 이 사람들이 구속이 돼가지고 뭡니까 검찰 조사 받고 국정원 조사 받을 때 뭐 자기가 한 일을 했다고 했겠습니까? 아마 제가 여러 사건을 재판 증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, 양반들은 무조건 구속되면 묵비권을 행사합니다. 한마디도 말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임무 받고 들어왔다는데 뭐 보고문에도 있고 뭐 지령문에도 다 있는데, 난 한 적이 없다, 난 모른다, 이렇게 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. 증거가 없으니까. 근데 저는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충성맹세문 해보십시오. 다 있습니다. 그런 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또 아주 지령문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